세상에서 가장 아픈 것. 세상에서 가장 아픈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도 아니고 죽음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독 같은 말입니다. 2010년대 초반 서울 변두리 작은 고시원에서 혼자 살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저런 스펙으로 어디 취직이나 하겠어. 평생 알바나 하겠지. 하지만 10년 후 그 청년은 강남 한복판에 본사를 둔 IT 기업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비웃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말았죠. 2013년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동네. 봄이면 아파트 단지마다 개나리가 피어나고 가을이면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던 그저 평범한 주택가였습니다. 하지만 이 동네에는 평범하지 않은 청년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강민준, 28살 백수였습니다. 민준은 동네 또래들과는 참 많이 달랐습니다. 지방 전문대를 겨우 졸업했고 토익 점수는 400점대, 자격증 하나 없이 이력서에 쓸 것이 없었죠. 취업 면접을 볼 때마다 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동네 또래들은 민준을 보면 수근수근거리며 비웃곤 했습니다. 저 친구 보니까 완전 루저 같네. 대학도 제대로 못 나왔잖아. 혹시 공부를 잘못한 게 아니라 머리가 나쁜 거 아니야? 이력서도 쓸 게 없겠어. 평생 편의점 알바나 해야 할 것 같은데. 취업 면접관들도 민준의 이력서를 보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학력이 좀 아쉽네요.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스펙이.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인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동네 어른들도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취직할 상은 아니네.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들을 저렇게 키웠을까. 심지어 편의점 손님들까지도 민준을 무시하곤 했어요. 야, 알바생. 빨리 좀 해. 뭐 이렇게 느려? 이것도 제대로 못해. 편의점 알바도 못하면 뭐 하겠어. 그런 말들이 민준의 귀에 닿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지만 세월이 흐르며 조금씩 무뎌져 갔습니다. 그 대신 민준은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에 힘쓰고 지병으로 고생하시는 아버지를 정성껏 돌보는 때에만 마음을 쏟았습니다. 민준에게는 남들보다 특별한 재능이 있었거든요. 민준의 아버지 강태수는 젊은 시절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쳐 일하지 못하는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박혜진은 파출부 일을 하고 재래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며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갔죠. 민준은 매일 새벽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낮에는 어머니 장사를 돕고 저녁에는 다른 편의점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고생이 많구나. 아버지는 가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런 게 무슨 고생입니까? 허나 그 웃음 뒤에는 쓸쓸함과 답답함이 차곡차곡 쌓여만 갔습니다. 동네 또래들이 하나 둘 대기업에 취직하고 결혼해서 새 아파트로 이사 가는 동안 민준만은 마치 홀로 남겨진 듯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채용 공고를 볼 때면 혼자 속삭였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제대로 된 회사에 다닐 수 있을까. 하지만 민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재능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천부적인 감각이었어요. 민준은 독학으로 코딩을 배웠는데 남들이 며칠 걸려 짜는 프로그램을 몇 시간 만에 만들어냈습니다. 이상하네.
어떻게 책도 안 보고 저렇게 짤 수 있지? PC방 알바를 할 때 사장님이 신기해할 정도였습니다. 더 신기한 건 민주는 코드를 한 번만 봐도 어디에 버그가 있는지 정확히 알아냈어요. 아, 이 프로그램 14번째 줄에 오류가 있네요. 이 부분 고치면 될 것 같은데. 정말로 나중에 확인해보면 민준의 말이 정확했어요. 온라인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는 민준의 코딩 실력이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커대전이라는 사람 정말 실력자인 것 같아. 질문하면 바로바로 답변해 주는데 수준이 장난 아니야. 하지만 민준의 바람은 번번이 무너졌습니다. 한 번은 면접까지 갔던 IT 기업에서 이렇게 말했죠. 아, 죄송한데 학력이 저희 기준에 못 미쳐서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규정상. 그 소식을 듣자 민준의 가슴은 또 한 번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울음을 삼키며 다시 편의점 야간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래시장에서 돌아온 어머니 혜진이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오늘 시장에서 김 사장 아내가 그러더구나. 혜진은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혜진이는 아들 하나 제대로 못 키웠네 하면서 저런 아들 둔 부모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 하더란다. 민주는 그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을 욕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부모님을 욕하는 건 참을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부족해서 어머니까지 그런 소리 들으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민주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이젠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까지 손가락질 받으시는 건 정말 견딜 수 없습니다. 제발 그런 말씀 귀담아 듣지 마세요. 하지만 속으론 다짐했죠. 언젠가는 꼭 성공해서 그 사람들 입을 다물게 만들어 주겠다. 우리 부모님을 업신여긴 것들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때 어머니 혜진이 민준을 꼭 안아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는 엄마가 10달을 배 아파서 낳은 엄마의 소중한 자식이란다. 어머니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너는 엄마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야. 그리고 말이야. 엄마는 너를 낳은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인 것 같다. 정말이야. 민주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더욱 쏟아져 내렸어요. 엄마 미안해. 우리 아들. 너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엄마에게는 가장 큰 복이란다. 어머니는 민준의 뺨에 눈물을 닦아주며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건 겉모습뿐이지만 엄마는 내 마음을 알고 있어. 누구보다 착하고 따뜻한 우리 아들. 그런 내가 엄마는 자랑스럽단다. 민주는 어머니 품에 안겨 소리 내어 울었죠.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이 와닿았거든요. 세월은 흐르고 민주는 어느덧 30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수근거렸습니다. 저 나이에 아직도 편의점 알바라니. 평생 비정규직하다 늙어가는 거지. 그런 말들이 가시처럼 가슴에 박혔지만 민주는 이를 악물고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의점에 낯선 손님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노트북을 들고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서 뭔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손님, 와이파이 비밀번호 알려드릴까요? 민준이 다가가자 그 남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런데 혹시 남자는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자꾸 오류가 나는데 혹시 컴퓨터 좀 아세요? 민주는 화면을 슬쩍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이건 데이터베이스 연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이 코드를. 남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떻게 한번 보고 바로 알았어요? 저희 회사 개발자들도 며칠째 못 찾고 있던 건데. 아, 그냥 독학으로 코딩을 좀 배워서요. 남자는 민준을 자세히 쳐다보더니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는 NXT 솔루션이라는 IT 벤처기업 대표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저희 회사 와 보실래요? 민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괜찮을까요? 학력도 별로고 경력도 없는데. 학력, 경력,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력이 있으면 되는 거죠. 김성우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인재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다니. 정말 아까운 일이네요. 며칠 후, 민주는 김성훈의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젊은 개발자들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김성우는 복잡한 코딩 문제를 내밀었습니다. 다른 개발자들이 일주일 걸려 풀던 문제를 민주는 2시간 만에 해결했습니다. 대단한데요. 정식으로 입사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입니까?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월급은 300만 원부터 시작하고 3개월 후 정규직 전환하겠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부모님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드디어 제대로 된 회사에 취직했어요. 부모님은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민준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민준의 사촌형 강태진이 찾아온 것입니다. 민준아, 들었어. 내가 IT 회사에 취직했다며. 축하한다. 태진은 달콤한 말로 민준을 꼬드겼습니다. 있잖아, 형이 알고 있는 투자처가 있는데 정말 좋아. 내가 월급 모아서 나한테 맡기면 내가 2배로 불려줄게. 나만 믿어. 순진한 민주는 그 말에 마음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3개월간 모은 월급 900만 원. 그리고 부모님께서 모아두신 적금 500만 원까지 빌려서 사촌에게 맡겼습니다. 형, 이게 제가 모은 돈 전부예요.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 한 달만 있으면 3천만 원으로 만들어줄게. 하지만 한 달 후 태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 연락처가 다 끊겼네요. 사기죄로 고소당해서 도망간 것 같습니다. 경찰의 말에 민주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고, 멍청한 민준이 또 속았구먼. 학력만 낮은 게 아니라 머리도 나쁜 거였어. 민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저 서울로 가고 싶어요. 서울? 민준아, 왜? 여기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서울 가면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내 뜻이 그리 굳으면 엄마가 막을 수는 없구나.
하지만 약속해라. 건강하게 지내다가 꼭 다시 돌아오겠다고. 네, 어머니.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며칠 후, 민주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근거렸죠. 저 루저가 서울에 가서 뭘 할 건데? 며칠 안 가서 울며 불며 돌아올 거야. 하지만 민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성공해서 돌아와서 아버지 병도 고쳐드리고 우리 가족이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민주는 고향을 등지고 서울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2014년 봄, 서울 구로 디지털 단지. 지방에서 나고 자란 민준에게 서울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와, 이게 정말 서울이구나. 높은 빌딩들, 북적이는 지하철, 온갖 IT 기업들이 즐비한 거리. 모든 것이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 민주는 고시원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나니 가진 돈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월세 40만 원에 관리비 10만 원. 이렇게 가면 한 달도 못 버티겠는데. 고시원 옆방 형이 민준을 보며 말했어요. 형, 일자리 찾는 거면 판교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개발자 구한다던데. 가봐.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찾아갔습니다.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학력이 좀 아쉽네요. 경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갈 무렵 마침내 한 스타트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퓨처랩이라는 회사인데 대표님이 개발자를 급하게 구하신대요. 학력보다는 실력을 보신다고. 민주는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대표 이지우는 30대 중반의 젊은 창업가였습니다. 민준 씨, 학력은 별로인데 포트폴리오가 인상적이네요. 이거 혼자 다 만든 거예요. 네,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좋아요. 일단 인턴으로 3개월 해보시죠. 실력만 있으면 정규직 전환할게요. 이렇게 민주는 퓨처랩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정말 힘들었어요. 야, 신입. 이거 왜 이렇게 느려? 좀 빨리 해. 학력이 딸리니까 머리도 느린 거 아니야? 다른 개발자들도 민준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준에게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의 메인 서비스에 치명적인 버그가 발생한 겁니다. 이거 큰일이다. 서버가 다운되면 고객들 데이터가 다 날아가. 선임 개발자들이 밤새 코드를 뒤졌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그때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혹시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뭐, 너 같은 신입이. 하지만 급한 대로 민준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민준은 코드를 30분간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여기 데이터베이스 쿼리 최적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하면 정말로 버그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지훈 대표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대박. 선임들도 못 찾은 걸 신입이 찾아냈네? 민준 씨, 당신 실력이 보통이 아닌데요. 그날부터 민준에 대한 회사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야, 민준이 코딩 실력 장난 아니더라. 학력은 안 봐도 되는 거였어. 실력이 진짜네. 몇 개월 후, 이지훈 대표가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 씨, 우리 회사에서 새로운 AI 서비스를 준비 중인데 개발 총괄을 맡아줄 수 있어요?
정말입니까? 저 같은 사람이? 네.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연봉도 4천만 원으로 올려드릴게요. 민주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로.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구나. 하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데이터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분명히 저장했는데 핵심 알고리즘 파일이 어디 갔지? 회사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런데 다른 개발자들이 민준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새 민준이가 혼자 야근 많이 했잖아. 혹시 경쟁사에 팔아넘긴 거 아니야? 이지훈 대표도 민준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민준 씨, 정말 모르는 거죠? 대표님, 저는 정말로 모릅니다. 민준은 억울해서 눈물을 흘렸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이 배신자, 은혜를 원수로 갚네. 마침내 민준은 회사에서 해고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때 같은 팀의 후배 개발자 박수연이 나섰습니다. 대표님 잠깐만요. 민준 선배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수연 씨, 무슨 근거로? 제가 어제 CCTV 기록을 확인했는데요. 새벽 2시에 전 직원 김태형이 사무실에 몰래 들어와서 뭔가를 USB에 복사하는 걸 봤어요. 뭐라고? 확인해 보니 정말이었습니다. 전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데이터를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 정말 미안합니다. 의심해서. 이지훈 대표가 깊이 사과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믿고 맡길게요. 2016년 민준은 퓨처랩에서 3년간 일하며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대표님, 저 나가서 제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민준 씨가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투자해드릴게요. 이지훈은 민준의 사업 계획서를 보더니 1억 원을 투자해줬습니다. 이걸로 창업하세요. 민준 씨라면 성공할 수 있어요. 민준은 코드웨이브라는 AI 솔루션 스타트업을 창업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에서 혼자 시작했지만 개발한 AI 프로그램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정말 대단한데요. 작업 시간이 10분의 1로 줄었어요. 코드웨이 솔루션 도입하고 나서 업무 효율이 엄청 올랐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민준의 회사는 판교에서 가장 주목받는 스타트업이 되었습니다. 투자사들이 줄을 섰고 대기업에서도 협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민준 대표님, 저희 삼성에서 귀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싶습니다. 네이버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박수현도 퓨처랩을 나와서 민준을 도와줬어요. 민준 선배, 정말 대단해요. 이제 판교에서 제일 핫한 스타트업이 됐잖아요. 고마워, 수연아. 내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서버에 알 수 없는 해킹 시도가 계속되고 투자사들이 갑자기 연락을 끊더니 언론에 악성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드웨이브, 고객 데이터, 유출 의혹, 민준 대표, 학력 위조 의혹 제기돼. 뭐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민준은 당황했습니다. 그때 보안 전문가 출신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대표님, 큰일입니다. 경쟁사 태치프로에서 조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뭐라고?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그들이 해킹을 시도하고 언론에 거짓 정보를 흘린 거예요.
민주는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팀 즉시 고소 준비하세요. 그리고 기자회견 잡아주세요. 기자회견에서 민주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학력을 위조한 적도 고객 데이터를 유출한 적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경쟁사의 조작입니다.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민준의 진실된 대응에 여론이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커드웨이브 민준 대표, 결백 입증, 경쟁사 채취프로, 불법 행위로 검찰 조사받아. 위기를 기회로 바꾼 민준의 회사는 오히려 더 유명해졌습니다. 2018년 민준의 회사는 획기적인 AI 번역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번역기보다 정확도가 95% 이상입니다. 삼성, LG, 현대 등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계약을 맺었습니다. 민준 대표, 이번 계약 건으로 매출이 500억 원 예상됩니다. 회사 가치가 2천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민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그때 민준은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수연아, 나 잠깐 고향에 다녀올게. 대표님, 지금 바쁜데 꼭 가봐야 해. 부모님께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 2019년 봄, 민준은 고급 외제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운전기사가 몰고 비서가 동행하고 뒤따르는 차에는 선물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저게 정말 민준이냐?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벤츠를 타고 오다니. 대체 얼마나 성공한 거야? 예전에 민준을 가장 심하게 무시했던 동네 친구 철수가 다가왔습니다. 민준아. 정말 너냐? 오랜만이다.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철수야,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철수는 갑자기 허리를 90도로 굽혀 사과했습니다. 민준아, 아니 민준 형. 그때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민준을 보며 루저라고 놀렸던 또래 친구들도 부들부들 떨며 다가왔어요. 민준아, 우리 그때 정말 어려서 그랬어. 용서해줘. 형, 우리 다시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심지어 평생 취직도 못할 거라고 했던 김 사장 아내까지 달려와서 사과했어요. 민준이, 내가 그때 입이 싸서 미안했어. 정말 죄송해.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여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전에 민준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여자들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오빠, 혹시 여자친구 있어요? 오빠, 저랑 밥 한 번 먹을래요? 민준은 그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나를 보면 외면하더니 지금은 관심을 보이는구나. 민준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수현이라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을요. 민준은 발걸음을 재촉해서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문이 열리자 어머니 혜진이 나왔어요. 전보다 많이 늙으셨지만 여전히 그리운 어머니였습니다. 민준아. 정말 내가 맞니? 어머니는 민준을 보고 눈물을 왈칵 쏟으셨어요. 어머니, 민준이가 돌아왔어요. 민준도 어머니를 꼭 안고 울었어요. 그 순간 6년간의 고생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아버지는 내가 보내준 돈으로 병원 치료받고 많이 좋아지셨어. 민준이 한양에서 보낸 돈과 치료비 덕분에 부모님이
편안하게 지내고 계신 거였어요. 아버지 태수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민준아, 우리 아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었구나. 아버지, 정말 죄송했어요. 몇 년 동안 제대로 찾아뵙지도 못하고. 아니다. 내가 보낸 돈과 편지로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다. 아버지는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스타트업 대표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찼다. 며칠 뒤 사촌 태진이 머리를 조아리며 찾아왔습니다. 민준아, 그때는 내가 정말 미쳤었어. 제발 용서해줘. 민준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형, 그때 정말 힘들었어. 눈물도 많이 흘렸고. 하지만 형 덕분에 내가 더 강해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성공도 하게 됐고. 이제 다시는 나쁜 짓 하지 마. 도박은 정말 무서운 거야. 태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로 그 돈으로 도박을 했다가 더 큰 빚을 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 마을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역 공장이 폐쇄되면서 마을 주민 대부분이 일자리를 잃게 된 것입니다. 이제 어떡하지? 먹고 살 길이 막막해. 젊은이들은 다 서울로 떠나고 우리 같은 노인들만 남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걱정하고 있을 때 민준이 나섰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준아, 내가 어떻게 제 회사의 지역센터를 이 마을에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을 우선 채용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며 웅성거렸습니다. 정말이냐? 그럼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민준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이와 학력은 보지 않겠습니다. 대신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분들만 오세요. 제가 직접 교육시켜 드리겠습니다. 3개월 후 마을에 커드웨이브 지역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50명의 마을 주민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고 민준이 직접 코딩과 AI를 가르쳤습니다. 대표님, 저 같은 50대도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6개월 후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커드웨이브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았어. 민준이는 우리 마을의 은인이야.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민준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를.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픈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민준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돈도 아니고 실패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독 같은 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루저라는 말에 가슴이 찢어지고 평생 취직도 못할 거라는 말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학력이나 스펙에 있지 않다는 것을요. 민주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독한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따뜻한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김성훈 대표님께서 저를 인재라고 불러주셨을 때 그 한마디가 제게 희망을 주었어요. 또 힘들고 외로운 저를 항상 응원해 주신 우리 부모님의 말씀이 너무 감사합니다. 민주는 눈물을 훔치며 마지막 말을 했어요. 가장 따뜻한 것도 사람의 말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순간 사람들 마음속에 뜨거운 울림이 번져갔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던진 말들을 후회했고, 어떤 이는 앞으로 더 따뜻한 말을 하겠다고 다짐했죠. 2020년 커리웨이브는 코스닥에 상장되었습니다. 상장 첫날 주가가 300% 급등하며 시가총액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민준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제게 서열 100위 안에 드셨어요. 하지만 민주는 화려한 파티장을 빠져나와 조용히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박수연이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왜 여기 계세요? 다들 찾고 있는데. 수연아, 너 기억나? 내가 처음 서울 왔을 때. 네, 고시원에서 라면 먹으면서 코딩하던 대표님 모습, 잊을 수가 없어요. 민주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대표님,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수연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저 대표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편의점 알바하던 대표님도, 인턴이었던 대표님도, 지금의 대표님도. 전부 다요. 민주는 깜짝 놀라며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아, 대표님이 힘들 때도 항상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대표님 옆에 있고 싶었어요. 민주는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수연아. 내가 없었다면 나도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두 사람은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2025년 현재 커리웨이브는 글로벌 AI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직원 5,000명, 매출 5조 원, 해외 지사 20개국.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매달 고향 마을을 방문해서 주민들과 식사하고 청년 창업가들을 무료로 멘토링했습니다. 민준 대표님, 저도 대표님처럼 성공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젊은 창업가가 물었습니다. 민주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학력도 스펙도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독한 말에 상처받지 말고 따뜻한 말로 세상을 바꾸세요. 그날 저녁 민주는 부모님과 수연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들아,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공해서가 아니라 좋은 사람으로 자라줘서 말이야.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민주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힘들고 주변의 시선이 차갑다 해도 민준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노력, 진심 하나가 언젠가 큰 결실로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학력이 낮아도 스펙이 부족해도 남들이 뭐라고 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안에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픈 것은 독한 말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것도 사람의 말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결정합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